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그 질문을 받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수입이 감소하고 또 랜드로드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접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랜드로드와 계약을 맺은 리스 계약서를 맺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 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파기하고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를 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제 기존에 있던 손님들, 제가 리스 계약서 얻어줬던 분들, 아니면은 저를 아시던 분들이 이제 리스 계약서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들 묻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경제가 비록 이렇게 재개가 된다고 해도 이게 회복이 빨리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시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접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비록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의 리스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리뷰를 꼭 받으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느 리스 계약서도 똑같은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서는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따로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같이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제가 이미 미국 상법의 기초에서 비즈니스의 기초에서 3개의 비디오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한번 제 유튜브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상법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미 그 비디오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3편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꼭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리스 빨리 꺼내 보세요. 리스 계약서 한번 꺼내서 지금 이 비디오 잠깐 이렇게 멈추시고 그 다음에 리스 계약서를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리스 계약서에서 내가 계약서 주체가 누굴까? 테넌트로 제가 누구로 사인을 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코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LLC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비디오 사인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비디오를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그리고 맨 뒤에 사인을 내가 어떻게 했나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인한 게 맞나, 회사의 사장님으로 사인한 게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가 계약 주체가 누구일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 자, 계약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리스 계약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염두에 두세요. 개인적으로 서명했다면은,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계약의 주체라고 하시면은 회사는 무한 책임이고 개인은 유한 책임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회사는 그 리스 계약서에 대해서 마치 개인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인은 그 리스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회사로 계약을 했긴 했지만, 리스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은
혹시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리스 맨 뒤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보증서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증서에 제가 먼저 본 비디오에 설명드렸던 게 있어요. 보증서에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 개인 보증이 들어있는지,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 보증,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 아, 내가 이 리스 계약서를 회사의 사장님으로 서명을 했긴 했지만 이 리스 계약서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개인 보증을 쓰셨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무한 책임지시는 겁니다. 무한 책임지시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근데 다른 종류의 그 보증서가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또 다른 보증서는 그가이 개런티 또는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그가이 개런티 또는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번 비디오에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비디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리스구나, 어떤 계약이, 어떤 보증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 비디오 먼저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시면은 빨간색하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네,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책임이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보증서가 있나 해서 보증서가 없다. 만약에 개인 회사나 개인 보증 그가이 개런티 이런 게 없다. 그냥 회사로만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까지 책임이고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보증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회사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책임의 범주가 똑같아요. 조금의 범주가 똑같습니다.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든지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든지 에요. 자, 그러시면 한번 보시죠. 회사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이제 무한 책임 사항은 똑같습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어떤 책임들을 지셔야 되냐?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세입자로서의 책임, 네,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 관리비를 내셔야 되는 거, 프로퍼리 텍스를 내야 되는 거,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것, 그 관리, 어디를 고쳐야 되는 것, 수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 및 회사가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를 놔두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셨다라고 하면 잔여 기간이 있는 기간 내내 랜드로드가 가게 비워놓고 막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어요. 네, 언제까지? 보통은 법원에서는 6개월까지는 그냥 피해로 인정해주고 6개월보다 긴 기간,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6개월이 아니라 그거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퍼리가 위치해 있는 곳, 그 가게가 위치해 있는 곳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은 6개월까지 인정해주지만 만약에 그거보다 길게 랜드로 나는 1년 동안 렌트비 이 사람 때문에 비워져 있었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보통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통 한 6개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그냥 리스를 그냥 넣고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보통 6개월까지 렌트비, 프로퍼리 텍스, 고쳐야 되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책임지시는 범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렌트비, 추가 렌트비,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관리비, 연체비, 수리비,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테넌트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 브로커에게 돈을 물어줬다면 브로커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브로커 비용, 그리고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변호사비 등 이런 것들을 다 그 회사나 개인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계약서 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 계약서 상에 별로 안 좋은 텀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액셀러레이션 텀이라는 게 뭐냐, 리스를 1년이 아니라 10년짜리 리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가게를 어떻게 접게 됐어요.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10년치 되는 렌트비를 한꺼번에 차지할 수 있는, 한꺼번에 내놔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은 뭐 10만 불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거, 또는 뭐 내가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시큐리티 디파트는 그냥 무조건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그 책무에 관련해서도 또 본인이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내 이 회사나 개인이 지고 있는 책임상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무한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죠.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렌트비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랜드로드가 가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 재산까지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회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예요. 네. 회사가 뭐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설사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다 뭐 했다라고 해도 재산이 없으면은 없습니다. 네. 그 랜드로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네. 자, 그런데 랜드로드가 이렇게 못 받은 렌트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공소시효라고 부르죠.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아니면 계약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걸로는 공소시효가 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약을 접고 리스를 포기하고 나오신 날로부터 6년 이내에 랜드로드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송을 제기를 시작을 해서 법원에 가서 명령을 받았어요. 이 돈 그래 뭐 6개월치 렌트비, 관리비, 세금, 브로커 피, 그리고 변호사비 해가지고 이 비용을 세입자가 물어야 된다 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서는 뉴욕주에서는 20년간 유효해요. 그래서 그게 20년간 따라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 아니면은 뭐 돈을 좀 어떻게 모아서 뭐 건물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아니면은 론을 얻겠다 어디서, 그럴 경우에 이 법원 명령서가 튀어나와서 그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명령서 20년간 유효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노출되는 위협의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리스를 서렌더하고 나온다, 포기하고 그냥 나오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종류의 위협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극가이 또는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 아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창에서는 그럼 어떠한 리스크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는가? 이거는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이기 때문에요. 그 보증서에 명시된 만큼만 개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회사는 계속해서 책임이 있지만은 보증에 따라서 개인이 써준 보증에 따라서 개인적인 책임은 보증서에 명시된 것만큼만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 포기일자, 서렌더 데이까지의 렌트비, 그리고 추가 렌트라고 하면 관리비라든지 부동산 세금 또는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연체비, 이런 것들을 포기일자까지는 다 내셔야 돼요. 네, 포기하시는 그 서렌더 데이까지는 다 내겠다라고 보통 약속을 했을 테니까 서렌더 데이까지는 다 내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 가게를 비우겠습니다. 네. 보통은 서면 노티스를 사전에 주셔야 되는데, 보통 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9개월 전에 또는 12개월 전에 사전에 노티스를 줘야 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냐면 랜드로드가 다른 테넌트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를 포기하는 그 날짜가 되시면은 가게를 깨끗하게 비우고 자, 그 열쇠를 랜드로드에게 넘겨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간혹 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냐면요. 간혹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기해라 또는 뭐 벌금을 내라 브로커 비용을 내어줘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의 개런티 또는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뭐 그가의 개런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리미티드 퍼스널 개런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증해놓은 것만큼만 여러분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의 범주가 좀 많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 리스 계약서를 포기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들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를 포기할 경우에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 아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그가의 개런티니까 이 개런티에 써져 있는 것만큼만 이런 그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는 것인가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드로드하고 협상이 가능한지,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리스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랜드로드가 어떤 입장이 나올지, 네, 랜드로드와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 꼭 타진해 보셔야 됩니다. 나갈 때도. 네, 설사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랜드로드가 네,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서렌더 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와 협상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 또는 비영리 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들 미디어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비영리 단체에서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경제가 쓰러져,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PPP라든지 EIDL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렌더 하시기 전에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하고 비즈니스적인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고려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 리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꼭 그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런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리스 계약을 포기하는 게 이익일 경우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 상황을 넘기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다르니까 꼭 전문가의 상담 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시고 노출되는 위험 요소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 비디오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이런 것들 보셔야 합니다.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비디오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